안녕하세요. 송호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질마다 다른 온도 변화 단원에서 물질에 따라서 비열이 다름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안 지역과 사막 지역에서 일교차가 사막이 더 크다. 그 이유는 물과 모래의 비열을 비교했을 때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같은 양의 열 에너지가 있어도 온도 변화에 있어서는 물은 온도 변화가 더디고 반면에 모래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화하더라. 열 팽창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학습 목표를 보면 물질에 따라서 열 팽창이 다름을 여러분은 이원 단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우리 영상 강의 말고 생각해보기 영상을 따로 올려뒀어요. 바로 뉴스 영상인데요. 뉴스 제목이 두께 12mm의 미술관 유리가 폭염에 의해서 와장창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거를 다 보고 왔나요? 못 본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 영상을 닫고 생각해보기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영상에 보면요. 아주 뜨거운 날, 가만히 있던 유리가 누군가 내리친 것도 아닌데 와장창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리의 부피가 커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리가 깨져버린 건데요. 우린 이걸 열 팽창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해 볼 거예요. 자, 이 탐구해 보기를 보면요. 고체의 열 팽창 그리고 액체의 열 팽창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고체의 열 팽창부터 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요. 금속 고리가 있고요. 거기에 금속 공이 있어요. 둘 다 금속 성분인데요. 둥근 금속 고리가 있을 때 여기에 꽉 끼어서 금속 공이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때 이 둥근 금속 고리에만 가열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금속 공이 얘가 들어가지 않던 것이 쏙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구멍의 크기가 커졌다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둥근 고리가 가열이 되면요. 우리는 이때 열 팽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둥근 금속 고리 여기에 있던 구멍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금속 공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고리 안에 있는 구멍이 커지니까 금속 공이 통과를 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선생님, 고체만 열팽창을 하나요? 아니요, 액체도 열팽창을 합니다. 2번 액체의 열팽창 볼게요. 이거는 지금 에탄올과 물을 담긴 비커에다가 커다란 수조에 넣고 거기에 뜨거운 물을 넣습니다. 이때 유리관에 올라온 액체의 높이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뜨거운 물을 넣었다는 것은 열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 넣음으로 인해서 각각 플라스크에 담긴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안에 있던 그 액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준비한 실험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삼각 플라스크, 에탄올, 뜨거운 물, 수조, 물, 물감,
유성펜, 유리관, 구멍 뚫린 고무마개, 면장갑입니다. 에탄올과 물을 삼각 플라스크에 각각 가득 채우고 입구를 고무 마개로 막은 후 두 유리관 속 액체의 처음 높이를 관찰합니다. 여기서 잠깐! 수조에 뜨거운 물을 부을 때 화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세요. 수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온도가 변화할 때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관의 액체의 높이의 변화가 큰 것은 어떤 것이었죠? 그렇죠. 바로 에탄올이었어요. 자, 열을 받은 액체의 부피가 물이 변화한 것과 에탄올이 변화한 것이 서로 달랐어요. 그렇죠? 이것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보통요, 온도가 증가하면요, 입자의 운동도 활발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 입자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부피가 커지게 되는데요. 우리 같은 열을 받아도 물질마다 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열도 물질마다 비열 값이 다른 것처럼 열 팽창도 마찬가지예요. 열 팽창 정도도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고체의 열 팽창과 액체의 열 팽창을 배웠는데, 그럼 기체의 열 팽창도, 네, 물론 기체도 열 팽창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고체보다는 액체의 열 팽창이 부피 변화가 더 커요. 그럼 기체는 그렇죠. 액체보다 더 활발하게 열 팽창이 일어나겠죠. 온도계 중에서 액체 온도계 보면요. 온도계 안에 있는 알코올이나 수은 같은 것들이 온도가 증가하면 열 팽창이 일어나서 부피가 커지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열 팽창이 줄어들어서 부피가 줄어들 텐데, 온도에 따라서 열 팽창하는 정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은 온도계라든지 알코올 온도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수조가 있고요. 삼각 플라스크 있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이때 안에 용기 안에 있는 액체가 열 팽창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랬죠. 액체 열 팽창 말고도 그쵸, 고체도 열 팽창을 한다. 그러면 이 삼각 플라스크 또한 열 팽창을 하겠네요. 그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고체보다 액체의 열 팽창이 더 활발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는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것과 함께 액체를 담고 있는 그릇 또한 팽창하고 있어요. 하지만 액체의 팽창이 그 용기의 팽창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실험을 해보면요. 삼각 플라스크가 담긴 수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처음에는 삼각 플라스크 안에 있는 액체의 높이가 살짝 내려갔다가 곧 다시 올라가게 돼요. 이거는 바로 삼각 플라스크의 팽창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의 열 팽창보다는 액체의 열 팽창이 크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는 그렇죠. 삼각 플라스크의 팽창을 무시하고 액체의 열 팽창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3 정리하기를 보면요. 자, 1. 물체의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팽창한다. 그렇죠. 열 팽창입니다. 자, 이유는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입자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커집니다. 자, 2번.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 팽창하는 정도가 그렇죠.
다르다. 앞에서 에탄올과 물의 실험 봤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 아주 중요한데요. 별표 한번 해볼게요. 3번 고체의 열팽창과 4번 액체의 열팽창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체보다는 액체의 열팽창이 좀 더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 고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밀하게 입자가 배열되어 있는데요. 이 규칙적인 배열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되 이 움직임 정도를 좀 더 활발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서 온도가 높을 때 움직임 정도를 좀 더 활발하게 그렸다.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액체 같은 경우는요, 고체보다는 분명히 이 입자의 배열 정도가 좀 더 띄엄띄엄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이것들이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되고 또 입자의 운동은 더 활발해지게 될 겁니다. 한번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요. 자, 입자 사이의 간격이 넓으니까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입자의 움직임 정도도 더 활발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이 열팽창 정도를 이용한 건 아주 많아요. 대표적으로 바이메탈 한번 볼까요?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 다리미에 있는 기능인데요. 열팽창 정도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전원을 차단하는 이런 장치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여러분 다리미 사용해 보면 어느 정도 온도를 설정해 놨을 때 처음에는 그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게 계속 전류를 흘려서 달아오르게 합니다. 이때 저항에서 열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열로 다리미에 구겨진 옷을 다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까지만 올라가고 그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가 그럼 점점 온도가 식어가겠죠. 그러면 다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저항에서 열이 나게끔 전기가 통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전류가 흐르고 또 목표해 놓은 온도까지 도달하고 나서는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전류를 끊었다가 또다시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전류가 흐르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그 장치가 바로 이 바이메탈이에요. 적어 볼게요. 바이메탈. 자, 바이메탈은요, 열팽창 정도가 다른 이 두 금속을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열팽창 정도가 크고 하나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건데요. 아래에 보면 자, 구리와 철을 붙여 놓았을 때요. 열을 가하면 처음에는 온도가 같다가도 구리가 철보다 더 많이 팽창을 해버려요. 길이가 더 길어진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지금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위쪽으로, 구리 쪽으로 좀 더 휘어지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얼음을 놔뒀어요. 그러면 구리와 철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짧아질까요? 헷갈리지 마세요. 바로 구리가 더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구리가 좀 더 열팽창 정도가 크기 때문이에요. 열팽창이 크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변덕이 심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뜨거울 때는 아이 뜨거 하고 길어졌다가 추울 때는 아이 추워 하고 더 움츠리는 게 바로 열팽창 정도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철보다 더 많이 수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구리와 철이 접합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철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다리미에 있는 경우 보면요. 자, 온도가 낮을 때는 그렇죠. 실온에서는 두 금속의 길이가 같다가 온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분홍색이 열팽창 정도가 더
큰 물질이 되겠네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분홍색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되니까 이 두 면이 접합되어 있다면 그렇죠. 위쪽으로 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위로 올라간다, 휘어진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서로 끊어진 도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저항에 열이 발생하지 않게 돼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또 온도가 점점 식어서 다시 원래대로 내려온다면 이 올라갔던 게 다시 내려와서 그렇죠. 이 도선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 코드가 꼽혀 있으니까 그렇죠. 전류가 흘러서 저항에도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저항에서 열이 발생을 하니까 이 금속에 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분홍색 금속의 열 팽창 정도가 크기 때문에 또 위로 휘어지게 될 거다. 또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바이메탈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메탈을 이용하는 건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해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거나 하면 화재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열 팽창을 이용하는 거였다라고 했고요. 자, 우리 다음 단원 보면요. 3. 생활에 활용되는 비열과 열 팽창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열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 열 팽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비열과 열 팽창 활용 예시를 적어 놓을 수 있는 게시판을 안내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끝나고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을 게시판에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 놓은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열에 해당하는 예시, 두 번째는 열 팽창에 해당하는 예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비열과 열 팽창 예시를 모두 각각 하나씩 달아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같이 업로드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고 판단해 보는 것도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의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결과물을 보고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것을 다른 친구도 함께 볼 수 있어요. 나는 이것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친구들은 이런 거를 같이 조사를 해봤구나 라는 것도 함께 관찰해 보면 더욱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물질에 따라서 열 팽창 정도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열 팽창은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일어난다고 했어요. 고체 같은 경우는 그죠, 금속 고리를 가열해서 금속공이 빠질 수 있기도 했었고, 또 선생님이 바이메탈을 또 설명해 드렸어요. 바이메탈은 열 팽창 정도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붙여 놓음으로 인해서 자동 온도 조절기나 전원 차단 장치에 이용한다고 했었죠. 자, 액체의 열 팽창은 우리 실험 영상 봤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에탄올과 물의 열 팽창 정도가 달라서 어떤 게 더 컸죠? 그렇죠. 에탄올의 열 팽창 정도가 더 커서 수면이 많이 위로 올라갔었다. 그래서 물질마다 같은 열을 받아도 열 팽창 정도가 다르더라. 이걸 이용한 온도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 팽창을 입자의 모형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려놓고 어떤 부분이 온도가 더 높은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열 팽창은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좀 더 활발해지고, 그럼 활발해지는 것이 입자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부피도 커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추운 겨울에는 몸을 움츠리게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몸도 움츠러지게 되지만, 반면에 여름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바닷가를 놀러 간다거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 폭이 넓어져요. 그렇죠. 그것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입자의 운동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8단원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배운 내용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